약속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아쉬움보다는 마치 구원받은 듯한 안도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주말 내내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방에 누워있을 때 내가 너무 사회성이 부족한가? 왜 나는 남들처럼 파이팅 넘치게 살지 못할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해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죄책감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많은 곳에서 기가 빨리고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에너지가 차오르는 건 여러분의 성격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뇌의 회로 설계도가 남들과 다르게 그려져 있을 뿐이니까요. 심지어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뇌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머릿속에 탑재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그 예민함과 피로감이 사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지능의 증거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특별한 뇌를 가진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에너지 관리의 절대 법칙 한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내일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들어보세요. 먼저 뇌 속에 흐르는 연료 이야기부터 해보죠. 흔히 외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저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자동차로 비유해볼까요? 어떤 차는 엑셀을 밟으면 부웅 하고 폭발적으로 튀어나가는 스포츠카고 어떤 차는 소음 없이 조용하게 오래 달리는 최고급 전기차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바로 이 전기차에 가깝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센 파티나 새로운 만남, 시끄러운 음악 같은 강한 외부 자극이 들어와야 비로소 이제 좀 살 것 같다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다릅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정말 예민하게 발달해 있거든요. 남들에게는 즐거운 파티장이, 여러분에게는 감각의 폭격이 쏟아지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 조명, 음식 냄새,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여러분의 뇌는 이 모든 정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처리하려고 듭니다. 그러니 금방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요. 방전되는 게 당연합니다. 대신 여러분의 뇌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전혀 다른 연료를 선호합니다. 이 물질은 언제 나오냐고요? 바로 지금처럼 조용한 곳에서 혼자 무언가에 집중할 때, 책을 읽거나 사색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눌 때 뿜어져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짜 쾌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클럽 가서 놀 때 집에서 책 읽는 걸 더 좋아한다고 해서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은 고효율, 고농축 연료를 써야만 움직이는 아주 섬세한 시스템을 가진 것뿐이죠.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여러분의 턱과 어깨를 한번 느껴보세요. 혹시 꽉 힘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후 하고 내쉬면서 어깨를 툭 떨어뜨려 보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차오르는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뇌가 쉴 때도 멈추지 않는 슈퍼컴퓨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뇌과학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줄여서 DM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멍 때릴 때 뇌가 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이때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씁니다. 특히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 DMN의 연결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때 그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나? 내일 회의 때는 무슨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지었지?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타인의 의도를 분석합니다. 남들이 볼 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이게 피곤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이 DMN이 활발하다는 건 그만큼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들을 여러분은 깊게 연결하고 재해석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위대한 작가, 철학자, 과학자 중에 혼자 있기를 즐기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이 강력한 DMN을 풀가동시켜서 세상을 바꿀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뇌가 지금 데이터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지금 내 슈퍼컴퓨터가 업데이트 중이구나. 자, 이제 뇌 구조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관리의 절대 법칙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이 이걸 몰라서
자신의 재능을 그저 우울함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발적 고립을 전략적 회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도망치듯 혼자만의 시간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건 도피죠. 이렇게 숨어버리면 쉬면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 이래도 되나?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계속 불안 회로가 돌아가요. 그러면 DMN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폭주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좋으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을 미리 스케줄에 적어두세요. 마치 중요한 미팅 약속을 잡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도 멀리 두고 온전히 나라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고성능 전기차를 충전소에 꽂는 행위입니다. 충전소에 차를 대놓고 왜 너는 도로를 달리지 않니? 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즐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뇌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창의성으로 뿜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능력. 그건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왜 그렇게 집에만 있어? 라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세상을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 잠시 로그오프했을 뿐이니까요. 여러분의 그 섬세함은 고쳐야 할 병이 아니라 갈고 닦아야 할 재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충전 중인 슈퍼컴퓨터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무의식에 강력한 암시를 심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고요하지만 위대한 충전 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